정서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뭐 자존감이 낮고 조금 이거는 우리가 예측이 되긴 하죠. 근데 가족 간 정서적인 교류도 부족하고 뭐 불안증, 우울증, 뭐 공격적인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이 수치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적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남동생은 정말로 광고가 나오면 저거 먹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떠올리면서 아, 제가 광고를 금지하면 정말 저희 남동생 같은 아이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왜 홈쇼핑 보고 자동으로 구매 누르는 그런 것처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까지 카피까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이란 뭘까? 이렇게 막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마구 가공품이 쏟아지는 사회에서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가정교육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요즘 배달 음식 워낙 잘 돼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는 애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집밥을 사실은 먹는 주중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밖에서 먹는 일이 많고,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를 좀 많이 먹게 되는, 뭐 환경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건강 쪽으로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정크푸드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주제로 정크푸드 주제로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해 봤었는데 아주 몇 년 전부터.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에 관심이 많이 있는 친구, 많이 먹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되게 이런 소재를 다룰 때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 어머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정답 같은 얘기만 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 그런데 본인이 뭐 관심 많다. 아니면은 뭐 자기 동생이 관심 많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을 띠고 막 열성적으로 토론에 임했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이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저도 가볍게 아이랑 같이 정크푸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잘 안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썩 초등아이들한테 와닿는 주제가 아닌 건가? 내가 대화를 잘 못 끌어내는 건가?' 하고서 이렇게 약간 자책도 했었는데 아이가 정크푸드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드네요. 딴 같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좀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오늘 저희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크푸드와 건강 문제를 좀 연결시킨 토론 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시작은 사실은 건강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동 비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뉴스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부터는 뭐 아동 비만이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죠. 아이들이 밖에 잘 나가질 않고 뭐 실내에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제기가 좀 되었던 것 같고 최근 이제 질병청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제 국립보건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내놓은 자료였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우리가 뭐 비만도 심각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 비만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문제까지 심각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소아비만, 아동비만이라고 할 때 8세에서 16세를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근데 이 비만 아동 중 5명 중 1명, 그러니까 20% 정도가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뭔가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뭐 강박적으로 필요 이상 섭취하는 거 이런 거를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데 뭐 모든 음식에도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 음식 이상의 중독을 보이는 걸 말한대요. 근데 이제 중독 고위험군을 봤더니 평균 음식 중독 증상수가 4.05개, 그러니까 4개 이상의 음식군에 대해서 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라는 건데 비만이라고 해서 정상 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상인 비만 아동, 중독이 아닌 정상 비만 아동은 보통 1.31개 정도에 대해서만
그런 중독 증세를 보이는데 좀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인 게 이제 고위험 이런 음식 중독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뭐 자존감이 낮고 조금 이거는 우리가 예측이 되긴 하죠. 근데 가족 간 정서적인 교류도 부족하고 뭐 불안증, 우울증, 뭐 공격적인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이 수치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적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더 문제였던 거는 그런 아동들에게 비만 수치를 조정을 해봤는데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한 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정서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비만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더라, 크게.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애초에 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연구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동 비만 문제를 우리가 좀 과도하게까지 지적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사실 아동 비만이 곧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더 큰 심각한 뭐 심장병 등을 비롯해서 많은 성인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비만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어서 이제 2050년까지 되면 전 세계 성인 60%까지가 뭐 비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 자료가 있고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내놓은 뭐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자료인데, 뭐 이제 어떤 정서 문제, 행동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제 표입니다. 제가 이 표를 제가 수업 중에도 아이들하고 이 표를 공유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뭐 학습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특히 뭐 대학 논술 시험까지 학습으로 연계한다고 하면 데이터 읽기가 많이 나와요. 데이터 읽기가 시험으로 출제되는 경향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유추해 보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가령 좀 학습적인 부분을 연관을 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보고 얘기를 진행해 보는 거 좋겠고요.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기사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딱 이 표만 먼저 보여주고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짐작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학습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처음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게 정크푸드입니다. 정크푸드가 아동 비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정크푸드는 우리가 영어로 뭐 쓰레기, 뭐 쓸모없는 물건 이렇게 정크가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크푸드는 굉장히 고칼로리인데 사실 뭐 영양적으로는 거의 뭐 기대할 바 없는 불량한 음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하죠. 그 정크푸드에 해당하는 음식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저는 저도 예전에 찾아봤을 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크푸드 혹은 패스트푸드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그 기원은 상당히 영양학적으로 잘 갖추어진 음식인데 이게 대기업이 점유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 음, 사용하는 음, 제품들이 너무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기름에 다 음, 튀기고 이렇게 음, 나쁘게 나와가지고 그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그냥 사실은 채소 많이 넣고 아주 고급지게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인데 그게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맞아요. 이 대표적으로 뭐 햄버거 같은 경우에 저도 햄버거 가끔 집에서 애한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다 패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단순히 햄버거라는 이유로 저크푸드로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구분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하고 좀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햄버거가 다 뭐 저크푸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탄단지가 고루 갖춰진 햄버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기준을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크푸드 광고 금지에서는 사실 전 세계가 많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 최근 사례만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호주와 영국 정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 뭐 엄청난 법안이 발의가 돼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엄청 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뭐 정크푸드 광고를 TV에서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금지. 그다음에 SNS에 올라 있는 거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어요. 더 심각했던 거는 당시 해당되던 음식들이 대부분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냥 가정식 아주 건강한 가정식 외에는 광고할 식품이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아니었었기 때문에 조금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고 실행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남호주, 그러니까 전체 호주가 아닌 그러니까 사우스 남호주에서는 올해 7월 달부터 대중교통에서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겠다. 이걸 이미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소화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이제 뭐 말씀드린 정크푸드 광고들이 뭐 버스나 트램, 기차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오가는 길에서 가장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이 광고들을. 그리고 그게 나쁜 식습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부터 금지를 하자라는 게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너무 예측 가능하겠지만 광고업체는 뭐 대단히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남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호주 연방 정부 전체적으로 뭐 TV나 방송, 온라인, 뭐 대중교통 같은 데서 이 정크푸드 광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최종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디언지의 아주 굉장히 심층 보도로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도 눈에 띕니다. 영국도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정크푸드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 TV는 일부 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 지금 호주가 2023년 내놨던 대규모의 강력한 규제안을 사실 실행한다라고 보면 되는 그것 거거든요. 같죠. 놀랍죠? 근데 이미 런던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서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는 걸 2019년부터 해오고 있었대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런던이 영국이 좀 강한 규제를 이미 해온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남호주가 대중교통에서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할 때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했던 나라가 영국 런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탕에 보면 정말 아동 비만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영국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가 5명 중 1명이 뭐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하는데 몇 년 뒤 졸업할 쯤이 되면 3분의 1로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 학교 다니는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비만이 된다라는 이런 좀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 국가들을 좀 보자면 칠레가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 꼽혀요. 칠레가 비만율이 굉장히 심각한 세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6년도부터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놀라운 거는 뭐 진짜 정크푸드 제품에 담배처럼 이 경고 라벨까지 붙이는 게 의무화돼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나 그 칠레는 이미 그 설탕세 를 부과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뭐 설탕세는 뭐 유럽의 일부 나라가 또 이렇게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조금 뭐랄까 선제적으로 설탕세 부과를 시작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일부 유럽 나라라던가 뭐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에서도 정크푸드 광고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건 제가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을까? 애들이 100이면 100 다. 아니요! 라고. 엄청 봤을 거거든요. 저희는 맨날 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대답하는 애가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놀랍게도 나호주가 그 대중교통에서 정크푸드 광고 금지를 하겠다고 할 때 런던과 함께 제시했던 사례가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어릴 일이죠, 때 정말. 그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도 이미 광고 금지법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이 주로 TV를 본다고 하는
뭐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TV 방송 금지 이 정도인데 각각의 어떤 정크푸드에 대한 기준치가 달라요. 뭐 고열량, 저영양인데 어디를 고열량으로 할 거냐, 저영양의 기준이 뭐냐. 이게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좀 판단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음. 게 있어서 이거는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법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이들 생각처럼 진짜 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저는 이제 수업에서는 찬반 토론 진행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다양하긴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크푸드의 어떤 폐해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은 어, 금지를 해야죠. 라고, 금지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정크푸드 본인이 잘 안 먹는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를 하든 말든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그렇군요.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약간 음식 중독처럼 많이 그것을 먹어서 살이 좀 쪘었다거나 그래서 괴로웠다거나 한 친구들이 규제를 오히려 찬성하는 경우였던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본인 케이스도 있었고, 자기 친구 케이스도 있고, 제 재밌는 기억에 어떤 중학생 친구였는데 자기는 정크푸드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동생이 굉장히 심각한 비만이래요. 근데 남동생은 정말로 광고가 나오면 저거 먹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떠올리면서 아, 제가 광고를 금지하면 정말 저희 남동생 같은 아이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왜 홈쇼핑 보고 자동으로 구매 누르는 그런 것처럼 음식 광고가 나오면은 구매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 네. 우리가 왜 음식 중독군이 5명 중 1명이라고 했잖아요. 비만 아동 중에서. 사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광고를 본다? 음, 그러면 더 그게 심하게 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뭐 호주나 영국이 시행하는 좀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강력 규제를 어떻게 보세요? 강진 쌤은? 저는 정크푸드 광고 금지는 아니고 설탕사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아이들이랑 토론 수업 진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좀 주장하고 강조를 했었던 입장은 이거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을 때 돈을 더 많이 낸다든지 혹은 소위 그런 식으로 허들을 높인다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건강이 음, 나빠지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조사 결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구 결과들이. 근데 그게 결국은 국민의 영양학 그 건강을 저해시키고 그로 인해 의료비를 투자하게 만들고 국가에서는 또 세금을 쓰게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의 책무로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주장을 아이들이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일 수 있어 제가 음, 강조를 해줬던 기억이 음, 나네요. 결국 이게 맞아요. 그 복지 비용을 국가가 많이 쓰게 되거든요. 뭐 비만 아동이 많아지고 뭐 성인병 많아지고 하다 보면 건강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좀 낭비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 뭐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광고 활동하는 거 마케팅 활동하는 거 굉장히 아, 한 경제에서는 이거를 국가가 제한을 한다라는 점을 좀 반발하는 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사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론하고 싶기는 해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팔아야지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그런 소위 저품질의 상품을 광고까지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것은 음, 나쁜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게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탕세를 하다 보면 왜 그런 이제 기업 설탕세는 이렇게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 제품을 네네. 만드는 기업에게 매기는 세금인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 부정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그래서 제로 당이 없는 제품을 내놓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감미료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든가 뭐 이런 상황 음, 사실은 발생하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광고를 규제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서는 조금 더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런 토론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 기업의 어떤 자유를
뭐 반박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과 함께 왜 개인이 먹는 거에까지 국가가 개입을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왜 개식용을 법적 금지한다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개인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왜 국가가 개입해서 법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뭔가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그 음식을 좀 피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이거를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거 법적으로 막는 게 뭐 옳은 방법이냐라는 좀 반박들이 많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어떤 한 친구의 대답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뭐 국가의 어떤 건강 문제라던가 국민의 건강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자유 제한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유 제한이 우리를 뭔가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일부분의 자유 제약이라면 그 부분은 개인이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답변들도 하는 친구들을 보기는 했어요. 저랑 손잡고 같은 편.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비만율 줄어들고 복지 비용을 덜 쓰게 된다면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게 뭐 광고 규제를 통해서 마케팅이 위축된 기업들에게 뭐 약간 지원이라던가 자기 개발비를 지원해 줄 수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뭐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더 다양하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경제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면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음. 제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솔직히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오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이거든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유튜브 보다가나 TV 보다가 광고 많이 본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이 누가 5시에서 7시에만 TV를 보나요? 네,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규제를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한다면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놀라운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그 기준이 까다로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런 국가적인 조치는 잘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좀 놀라웠고요. 매번 수치가 나오잖아요. 아동 비만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근데 게다가 환경적으로 우리는 애들이 뭐 학원 다니고 특히 학교 체육 줄어들고 이러면서 운동할 시간도 진짜 없어지는 건데 이렇다고 하면은 뭔가 개입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보세요. 이런 이미지 제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피자가 먹고 싶더라니까요. 어, 아, 성인인 나도 뭐 이렇게 뭔가 광고를 많이 보거나 접했을 때, 아, 이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아까 중독에 분류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가 끼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하겠구나. 이 생각이 네. 그 수업 중에 동생 이야기를 했다는 친구 말도 인상적이네요. 동생은 TV에서 광고만 나오면, 저거 먹자 시키자 이런 말이 바로 즉각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한두 명에 해당되는 이야기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실 때, 뭐, 광고가 주는 효과에 대한 본인 경험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광고라는 건 왜 하는 거며, 그쵸? 기업 입장에서 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며, 내가 직접 그거에 맞춰 혹해서 뭐 구매했거나 먹었거나 이런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연결시켜 주신다면 훨씬 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기 찬성 반대를 이제 수업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뭐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 것들, 뭐 광고 금지가 필요한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흡연 광고 금지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흡연 광고 금지를 시행했더니 흡연율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면 비만율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근거들도 있고요. 놀라운 거는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더 이상 아동 비만을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자유를 맡길 문제가 아니고 그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찬성의 근거.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경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소화비만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린이일 때부터 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그래서 정크푸드 광고 금지가 필요한 이런 논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 측 입장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가장 그거겠죠. 비만이 결국 정크푸드와 얼만큼의 관련이 있는가예요. 정크푸드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근본을 해결하는 문제가 좋은 거 아닌가? 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정 뭐 환경을 좀 바꿔주고 신체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지 단순히 광고를 금지한다고 될까? 라는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기업 입장, 광고계 입장, 또 기업 마케팅 활동 측면에서는 반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광고를 금지한다고 애들이 병식푸드를 안 먹겠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접할 것이고. 음, 이런 지적들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뭐 질문은 그 두 가지이긴 했어요. 이렇게 뭐 비만과 정크푸드 광고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그래서 정크푸드 광고 금지가 필요하겠느냐로 주요 질문 두 가지 드리긴 했지만 뭐 이거 외에도 경진쌤 생각하실 때 이제 아이들 토론한다라고 하면 뭐 또 어떤 가벼운 질문들로 좀 대화를 이끌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막 과학적인 근거까지는 잘 몰라서 저도 젊은 시절이나 아이 그냥 막 좀 편하게 먹이고 싶을 때는 소위 뭐 가공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세지 같은 거 많이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살찌고 비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연구 결과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까지 카피까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이란 뭘까? 이렇게 막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마구 가공품이 쏟아지는 사회에서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가정교육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습관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나를 한번 얘기해보고, 그죠? 우리 밥상을 보고 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이 얘기는 진짜 밥상 토론은 좋겠네요. 밥상머리 정말요, 토론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토론거리예요. 그러니까요. 뭐 확장 토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탕수의 얘기도 좀 같이 추가적으로 곁들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은 아니고 기업에게 매기는 세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세금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탕세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하고 이 설탕수리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아시겠지만 그죠? 훨씬 더 이전부터 있어 왔던 토론 주제, 비만과 관련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시다면 설탕수리까지 좀 연결해서 대화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역시 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좀 한번 뭐 반성이든 아니면 뭐 개선이든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하는 토론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 지금 채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채워야 하나 그 생각을 지금 계속 이렇게 뒤로 하고 있었어요.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